네. 저희는 박영준 멘토님과 함께하는 디비디비디 팀의 박상찬, 이해준, 신재광입니다. 저희 팀명이 디비디비디비 된 이유는 박영준 멘토님과 함께 팀명을 정할 때 제가 올렸던 팀명이 가장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요 파트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번 팀 프로젝트 주제로 정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전달받았던 프로젝트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고 팀 회의 결과 협업 경험이 대체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미 경험해 본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업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게시판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 경험과 GitHub 기능들, 프로젝트, 이슈, PR 같은 GitHub 기능들에 익숙해지기,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를 다시 개발해 보면서 배운 내용을 복귀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제 기획 파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방향 및 계획을 정했는데요. 먼저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사용해서 예상되는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그 디자인들을 분석해서 회원 가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메일과 비밀번호와 닉네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DRD를 설계했습니다. 이 설계할 때는 DB 다이어그램이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개발해야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의한 상세 개발 태스크와 API 스펙을 만들었고 또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규칙인 컨벤션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폴더 구조인데요. 저희는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둘 다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는 다른 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쉐어라는 새로운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타입이나 함수 이런 것이 좀 많았어 가지고 따로 빼내서 로컬 패키지처럼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 방식입니다. 진행 방식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상세 개발 태스크와 API 문서를 참고해서 개발을 진행할 기능에 대해 이슈를 생성합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고 기능 개발을 진행합니다. 기능 개발이 끝났다면 다음과 같이 PR을 올린 후 모든 팀원들의 코드 리뷰가 끝나면 메인 브랜치에 머지합니다. 이제 아키텍처 파트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서버 하나가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서버로 요청을 보냈을 때 URL에 API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API 요청을 처리하는 WAS 역할을 수행하고 API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get 요청이면 프론트엔드의 빌드 파일들을 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서버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는 리액트, 바이트, 타입스크립트 조합과 이제 스테이트 관리 매니저인 주스탄드를 사용했습니다. 서버 개발에는 타입스크립트, 익스프레스, 그리고 DB로는 마리아DB를 사용했습니다. 서버 전체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API 요청을 보냈을 때 라우팅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라우터에 전달이 되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에러 핸들러를 통해 실패 리스폰스를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성공 리스폰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음, 지금 보이시는 사이트가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나 댓글을 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회원 가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들이 바뀌었고 테스트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생긴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글쓰기 버튼이 생긴 것과 이제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좋아요랑 댓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쓰기 기능인데요. 게시글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새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결과물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과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주스탄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로그인, 로그아웃을 거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is not a function. 만약 여러분께서 이 에러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인가요? 저희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특별한 그 설명 없이 이렇게만 나오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러가 발생하기 전 커밋이 주스탄드로 로그인 상태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커밋이었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의도치 않았던 액션이라는 필드가 있었고 빈 값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서버에서는 로그인 상태를 전달해 주는데요. 저희는 이 로그인 상태를 주스탄드를 사용해 로컬 스토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스탄드는 관련 정보들을 직렬화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하는데 액션 같은 스테이트를 변경시키는 함수들은 직렬화되지 않아서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고 이렇게 빈 값을 가진 액션 필드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그인 이후 로그인 스테이트를 변경시키기 위해 주스탄드로 액션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의도했던 여기 있는 액션 함수들이 아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빈 값을 가진 액션을 참고하게 되어 이제 빈 값을 전달하고요. 이 빈 값을 사용해 가지고 is not a func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파악한 이후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인 스테이트만 저장하도록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느낀 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여기 보시는 두 코드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에 위치한 함수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복되는 코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능 구현에 집중하다 보니 이처럼 중복되는 코드들이 프로젝트 곳곳에 생겨버려 처리하기 힘들어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게시판의 기본적인 기능들만 구현을 한 채로 끝나게 돼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요. 좋았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가 만들고 해결한 이슈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슈 개수가 52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게시판 기능을 만드는데 52개나 되는 이슈가 생길 정도로 팀원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에러 슈팅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게 좋았습니다. 또한 이 두 이슈의 메시지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열띤 토론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멘토님의 중간중간 생겼던 PR 리뷰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두 개밖에 놓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수의 PR 리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